디지털 논리배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엔 처음에 동케어 컨디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에 도움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don't care, 상관없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회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정상적인 동작에서는 이러한 입력이 없는 그런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don't care 컨디션이라고 정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BCD 코드에서 10에서 15까지의 그런 입력 값들이 don't care 컨디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don't care 컨디션이 이제 X라고 표시를 했고 don't care 컨디션을 지금과 같이 어떤 그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포함이 되면 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잘 된다. 이 카르노 맵상에서 더 큰 묶음을 묶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난드하고 노아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실제로 실리콘 위에 CMOS 공정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로직을 구현할 때는 이제 AND OR 게이트보다는 NAND NOR NOT 게이트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그런 스탠다드 폼의 sum of product 혹은 product of sum 형태의 그런 2레벨 로직들을 NAND 회로 혹은 NOR 회로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 게 invert OR를 NAND로 바꾸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invert AND를 뭘로? NOR로 바꾸는 것. 이제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AND OR로 된 회로를 NAND NOR로 바꾸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한 몇 번 해보다 보면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이 이 3.7장부터인데요. Other 2-level Implementations인데 이제 3.6까지 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했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또 좀 그렇죠. 예, 그냥 다 중요하다고 합시다. 어쨌건 이 3.7장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뭐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첫 번째 나오는 건 그 wired and하고 wired or인데요. 이 wired and하고 wired or는 기본 그 CMOS로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그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wired and라는 게 이렇게 그냥 선을 묶어가지고 선을 와이어링을 통해가지고 어떤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기능을 내가 디바이스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그냥 일반 그 아무 디지털 출력을 이렇게 와이어드 로직을 만들면은 터지고요. 그 출력은 어떤 회로의 출력은 어떤 게이트의 출력은 반드시 다른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게이트의 출력이 다른 게이트의 출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두 출력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험을 해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소자가 나갑니다.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소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그런 특수한 요런 그 오픈 컬렉터 타입의 TTL이라든가 뭐 ECL 같은 요런 뭐 특별한 걸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로직에서는 고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닥 우리가 배워 나가는데 중요하진 않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 degenerate 폼하고 non-degenerate 폼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 꼭 용어를 외워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degenerate 폼 같은 경우는 요게 어떤 게이트들로 회로를 만들면 그 회로가 결국에는 하나의 그냥 싱글 로직 펑션처럼 그냥 하나의 게이트처럼 그렇게 이렇게 결과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이런 디제너레이트 폼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기 뒤에 있으니까 잠깐만 살펴보면, 그러니까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가 연결돼 있으면 그냥 그냥 오아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별건 아니고 이렇게 엔드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엔드로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합시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거는 그냥 엔드 게이트랑 동일하죠. 이렇게 엔드 게이트랑 동일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의 그러니까 엔드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개의 게이트의 이런 조합이 하나의 게이트처럼 동작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엔드 난드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엔드 난드. 그러니까 엔드가 있고 이것이 다시 난드로 묶였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사실은 그냥 난드랑 같죠? 똑같습니다. 하나의 게이트처럼. 그러니까 이런 그 두 개 이상의 이런 게이트 조합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게이트처럼 된 거예요. 난드 노아도 보면 난드가 있고 이렇게 이것이 노아로 묶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러면 사실 이게 뭐랑 똑같다? 엔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엔드랑 똑같다. 요게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여기에 낫을 아이고 이게 왜 이러나? 여기에 이제 낫을 붙이고 여기 낫을 붙이고 여기 낫을 붙이고 여기 낫을 붙였다고 합시다. 이게 인버터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요거는 뭐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헷갈린 것 같네. 그냥 식으로 하면 식으로 봅시다. 뭐 굳이 끝까지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사실 엔드가 되고 이게 엔드가 좀 이상한데 그냥 식으로 할까요? 이게 밑에 이쪽을 안 했구나. 다시 그냥 완성합시다. 한 김에 빨리 할게요. 난드에 이제 노아가 있는데 그러면 낫을 붙이고 낫을 붙이고 낫을 붙이고 낫을 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낫이니까 없어지고 엔드가 되고요. 요거 인버트 오아가 뭐죠? 난드죠. 요게 난드입니다. 요렇게 난드. 낫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해서 엔드 해서 요거는 이제 엔드 게이트가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수식으로 해도 되는데 난드니까 AB의 프라임 O와 CD 이 프라임에 뭐 노아니까 프라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AB 이게 낫 없어지고 O가 엔드가 되고 CD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BCD 엔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게이트들의 이런 그 레벨을 갖는 이런 게이트들의 조합이 하나의 게이트처럼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디제너레이티드 폼이라고 합니다. 난 디제너레이티드 폼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게 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요런 특성을 갖는 것과 같이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ND OR 인버트 회로하고 OR AND 인버트 이제 회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그런 AND OR 인버트, AND OR 인버트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AND OR not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 AND OR의 인버트는 AND NOR랑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요거는 앞에서 봤을 땐 AND OR not이니까 AND NOR입니다. 이렇게 non-degenerated 폼입니다. 요거는 뭐 sum of product나 이 non-degenerated 폼은 이제 투레벨 로직에서 sum of product나 이제 product of sum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로를 말합니다. 이제 디제너레이티드 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게이트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투레벨 로직으로 해석을 하기가 어렵고요. 난 디제너레이티드 폼이 우리가 이제 투레벨 로직으로 해서 sum of product나 product of sum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로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OR 인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AND 그리고 OR 인버트 이런 회로입니다. 요게 지금 다 같은 이제 건데 AND NOR인데 AND NOR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바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요게 이제 not이 붙고 not이 붙고 not이 붙고 not이 붙고 이게 not이 붙으면 요거는 사실 프라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버트의 OR가 이제 요게 난드니까 난드가 돼서 없어지면 그냥 AND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난드 AND 로직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난드 AND 로직이 된다. 그리고 OR AND 인버트 회로가 있는데요. OR AND 인버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의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OR가 있고 투레벨 로직으로 해서 이게 난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NOR OR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AND OR 인버트나 뭐 이제 요런 회로들이 갖는 의미를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AND OR 인버트 회로죠. 이 AND의 OR 인버트 회로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죠. 지금 한 개.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AOI 투투라고 하는데 요게 그 CMOS 로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CMOS 로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ND와 인버트 로직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CMOS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회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를 구성할 때 AND와 인버트 형태로 만드는 게 편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CMOS로 해서 CMOS 공정으로 이 부분이 이제 PMOS, 이 부분이 NMOS 공정인데요. 요거는 지금 요 수업 자료는 지금 그 4학년의 VLSI 설계 기초 과목에 있는 내용을 지금 잠시 그 예제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PMOS 네트워크와 NMOS 네트워크를 붙인 이런 컴파운드 게이트 로직으로 해서 아주 쉽게 뭘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이 CMOS 로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와 인버터 회로가 중요합니다. 인버터니까 나는 그냥 Y를 구하고 싶다. 이건 사실은 이제 인버팅이 되어 있는 거고 나는 그냥 CMOS 그러니까 낫이 아닌 인버전 된 게 아니라 그냥 정상 출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예 내가 그 sum of product 형태의 로직을 구성을 할 때 낫에 대한 값을 그러니까 그 0에 대한 로직 이퀘이션을 구한 다음에 sum of product 형태로 나타내면 이 회로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고요. 혹은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한 단을 더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CMOS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입력으로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이제 출력으로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인버터니까 CMOS의 로직에 이제 인버터니까 요 출력이 이제
요런 출력이 되는 거예요. y는 a, b, and c, d의 형태의 출력이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되게 다양한 많은 그 입력의 입력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로직으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AND와 인버터, AND와 NOT 요런 곳에 어떤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그 AND와 인버터 회로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예제를 만든 건데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앞에서 봤었던 AND와 인버터 회로를 그대로 이용하는데, 입력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이게 그 MUX라는 회로가 됩니다. 우리가 4장에 배울 텐데요. 4장에서 배울 멀티플렉서라는 회로인데, 나왔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한 번에 하고 넘어갑니다. 멀티플렉서. 이게 우리가 줄여서 MUX라고 하는 회로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CMOS로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셀렉트 신호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입력 중에 어느 것을 출력으로 내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디지털 스위치입니다. MUX 회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인데요. 요거를 만들 때도 요런 AND와 인버터 회로를 이용을 하면 그대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형태의 이 투레벨 로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또 설명하다가 포즈가 됐는데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온라인 강의를 녹화할 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간혹 잘못 눌러가지고 포즈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어디까지를 실제로 녹화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물론 이따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쨌건 지금 3.7의 요 4부터 태블러 서머리 앤 이그젬플만 부터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같은 거 두 번 설명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자, 요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불펑션이 주어지고요. 어떤 불펑션이 주어졌습니다. f의 x, y, g라는 이런 불펑션이 주어졌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0, 6 요렇게 주어졌어요. 요거를 0,6의 요 불펑션을 이게 뭐 0,6 요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요런 어떤 불펑션이 있는데, 이 불펑션을 이용을 해서 난드 앤드 형태의 투레벨 로직을 설계하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미션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혹은 노아 오아 형태의 뭐를 투레벨 로직을 구현을 하시오 라고 여러분들한테 미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해보면 먼저 요 옆에 있는 식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은 이 카르노 맵상에서 0인 것을 가지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Z가 되고, 요거는 X'의 Y가 될 거고요. 요거는 X의 지금 Z가 01이니까 Y' 됩니다. 그래서 F'은 X'Y, O와 XY' O와 Z와 같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F'
프라임에 대해서 했죠. 0인 것을 기준으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했으니까. 그래서 f를 구해보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전체 요거 전체 f 요거의 not 요 전체의 not을 취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무슨 형태죠? 요게 무슨 형태냐? 요게 and의 or와 not임이죠. and or와 not. 요게 지금 and or와 not의 형태입니다. and or와 인버터라고 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and or와 인버터, and or와 not 똑같아요. 그 and or와 not이니까 요거를 그냥 우리는 noah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로직 그 서킷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and의 noah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 and의 noah 형태는 nand의 and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붙이면 and 붙이고 여기에 이제 인버터를 붙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고 인버터 그 인버팅의 or는 뭐죠? 난드입니다. 난드. 요게 난드가 돼서 요 not 없어지면 and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그 귀찮다 싶으면은 요거를 다시 식을 한번 더 쓰면 요 not을 풀어주면 됩니다. not을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 위에다 그냥 쓸게요. f는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y의 프라임 and x y 프라임의 프라임 and g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난드의 요거 난드죠. 난드의 and로 로직 이퀘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불펑션을 이용을 해서 no와 or와 형태의 2레벨 로직을 설계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f를 이번에는 그냥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랑 두 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f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o와 x, y, g 프라임이라고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요것에 그 프라임을 구해보면 전체의 프라임, 요 전체의 프라임이 되니까요. 드모르간 법칙으로 해서 하나만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래와 같이, 요 식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그 뭐냐면 f 프라임이잖아요. 프라임. 그래서 f를 다시 구해보면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에 또 not을 붙였고 전체에 not을 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형태냐? 요게 or잖아요. or의 난드가 됩니다. or의 난드 형태가 된다. or의 난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or의 난드도 noah의 or로 바꿔지는데 여기 not 붙이고 not 붙이면 인버팅의 and가 noah니까 이렇게 not 하면 없어지고요. 그냥 or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요거를 그냥 한 단계만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x, o와 y, o와 g 전체의 프라임, o와 x 프라임, y 프라임, g의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noah의 o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펑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앞에 있는 요 디제너레이트 폼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만드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적당한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3.8 이제 exclusive OR 펑션입니다. exclusive OR 펑션은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진 그런 게이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게이트인데요. 사실은 익스클루시브 OR는 우리가 게이트로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게이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게이트라기보다는 이런 복합 게이트 형태로 회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산자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기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로직 이퀘이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x exclusive OR y는 xy 프라임 OR x 프라임의 y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exclusive OR not은 exclusive noah가 되고요.
식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하고 y는 x, y, o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거죠. exclusive or의 not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exclusive no라고 정의한다. 밑에는 요 식을 이제 풀어놓은 건데요. exclusive or에 대한 not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좀 그 특징들이 나오는데 exclusive or와 0을 exclusive or를 하면 x가 그대로 나오고요. 1을 넣으면 x 프라임이 나옵니다. 요 기능은 이따가 우리가 덧셈기 만들 때 사장에서 이용을 하게 돼요. 덧셈기 만들 때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어떤 이런 입력이 있는데 이 입력을 내가 어쩔 때는 그냥 쓰고 어쩔 때는 반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exclusive or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제 컨트롤 신호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신호. 컨트롤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x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 시그널을 0으로 주면 그냥 x가 계속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컨트롤 시그널을 1로 주면 이제 뭐가 출력된다? x가 아니라 x 프라임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반전된 게 출력이 됩니다. 요럴 때 exclusive or는 또 사용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exclusive or는 이렇게 같은 값을 하면 0이고 이렇게 not하고 자기 자신하고 exclusive or를 하면 항상 1이다. 왜냐면은 exclusive or가 같으면 0, 다르면 1을 출력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이제 저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랑 같고 결국에 이거랑 같다. 라는 거고요. 뭐 당연히 exclusive or의 이 입력이 뒤집혀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요것도 다 똑같다. 근데 요게 펑션은 똑같은데 괄호를 치면 펑션은 똑같은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짜리를 하면 이 내가 구현하고 있는 지금 라이브러리 중에 내가 이용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3인풋짜리 이렇게 exclusive or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회로가 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이렇게 되고요. 괄호를 딱 쳐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느립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일부러 속도를 맞춰주려고 속도를 이렇게 느리게 해줄 때는 의도적으로 괄호를 쳐가지고 속도를 느리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랑 펑션은 똑같은데 어떤 그 로지컬한 펑션은 똑같은데 뭐는 다를 수 있다? 피지컬한 특성은 다를 수 있다. 서킷 측면에서의 피지컬한 특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회로를 좀 살펴보면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회로를 좀 살펴보면 exclusive or에 대한 지금 회로를 그려놨는데요. 자, x가 들어가고 여기 보면 그리고 y 프라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x 프라임하고 y가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 그냥 그대로 요걸 구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봤냐면 그 난드만 갖는 회로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exclusive or를 난드만 갖는 회로로 구현했는데 이제 그 방법이 여기서는 지금 밑에 있는 요렇게 했는데요. 요 식을 약간 변형해서 해보면 되는데 요거를 약간 변형을 해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exclusive or 로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인데 요거를 바꿔보면 x, y 전체에 대한 프라임의 x 하고 x, y 전체에 대한 프라임의 y와 같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요. 요게 결국에는 다시 해보면 x, y 요거의 프라임의 x 이 전체에 대한 프라임하고 x, y의 프라임의 y 요 전체에 대한 프라임을 AND한 것을 전체 프라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풀리겠죠. 그래서 지금 xy의 프라임, 요게 지금 요 값이고요. 요게 지금 xy의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과 뭐와 xy의 난드가 됩니다. 난드. 요 난드. 요거의 출력이 a라고 하면 요게 지금 a가 되는 거고, 요 출력을 b라고 하면 요까지가 요게 b가 됩니다. 그 a와 b의 뭐 또 and를 한 것의 난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익스클루시브 OR에서 이제 오드 펑션, 뭐 이븐 펑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드 펑션, 이제 익스클루시브 OR는 오드 펑션이죠. 무슨 말이냐면 1의 개수가 이제 입력 중에서 1의 개수가 홀수면은 그 출력이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드 펑션이고요. 불펑션 불펑션을 살펴보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익스클루시브 OR의 어떤 그 로직 이퀘이션을 도출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될 텐데요. 오드 펑션 같은 경우는 요거죠, 요거 얘네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1의 개수가 홀수인 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0, 0, 1이고 요게 0, 1, 0이고요. 요게 1, 1, 1이고 이게 1, 0, 0이죠. 1의 개수가 홀수인 것들이 요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짝수고요. 그래서 그 sum of minterm 형태의 캐노니컬 폼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1, 2, 4, 7. 이분 펑션은 그러면은 이제 1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인데요.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거를 써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드 펑션과 이분 펑션을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OR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드 펑션 하고 이분 펑션에서 보면 이제 그 입력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 베리어블에 대한 이분 그 오드 펑션입니다. 이렇게 1의 개수가 홀수인, 요거는 이제 이분 펑션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3인풋 오드 펑션은 지금 2인풋 익스클루시브 OR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3인풋짜리 하나를 써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고요. 뭐 그 이분 펑션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하나 써야 되겠죠. not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OR가 이제 패러티 빗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것처럼 이분 펑션, 오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패러티 빗을 생성하거나 체크하는 데 사용을 될 수 있습니다. 패러티 빗은 이제 이분 패러티하고 오드 패러티가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고요. 이제 오드 패러티 같은 경우는 그 요렇게 어떤 데이터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데이터를 주고 있다고 하고 둘 사이에 어떤 패러티 시스템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오드 패러티 시스템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어떤 데이터를 한 번씩 보낼 때마다, 어떤 한 묶음씩 보낼 때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1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홀수계가 돼야 돼요. 이분 패러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걸 짝수계로 맞추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분 패러티를 기준으로 지금 먼저 예제를 들고 있는데, 이분 패러티 시스템이니까 어떤 데이터가 한 묶음이 갈 때 어떤 데이터의 단위에 따라 가지고 1의 개수가 짝수계여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3비트 메시지 형태다. 그러니까 한 번 데이터를 보낼 때 3비트 단위로 보내고 있고요. 여기서는 4비트 4bit이 아니고 이거는 체커구나.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터고 이쪽은 이제 체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서 보내면 이쪽에서는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자, 그래서 예를 들어 000이면 이제 짝수계니까 어차피 0을 붙이고요. 001이면 1을 붙여서 짝수계를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111이면 홀수계니까 1을 붙여서 짝수계를 만들어서 보내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입력의 가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전송을 내가 만들어서 보낼 때는 요런 가지수지만 입력을
이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확인하는 쪽에서는 4비트니까 어차피 총 16가지 가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잘못된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지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요런 데이터를 3비트 데이터를 보내려고 했고 1비트짜리 패러티를 붙여가지고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것도 그냥 익스클루시브 OR 로직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패러티 빗을 만들 때도 지금 요렇게 하고요.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1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패러티 빗이 1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1을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쪽에서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이분 패러티 시스템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고 0, 1, 0, 1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패러티 에러 체커가 뭐냐? 짝수개니까 0 출력합니다. 이거 출력하는 회로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4비트 이렇게 이분 패러티 체커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을 좀 다시 내가 그려보면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쪽이 있고요. 뭔가 연산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3비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비트가 전송이 되는데, 아이고 다시 자 3비트로 전송을 하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 3비트를 이용을 해서 패러티를 만듭니다. 패러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패러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한 비트를 더 생성해 가지고 요렇게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었던 XYZ가 이게 지워지는구나.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있고, 이게 이제 보내는 쪽, 이쪽이 받는 쪽인데 원래 3비트만 이렇게 전송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내려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패러티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XYG가 전송이 되고 패러티 빗이 하나 더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실제 데이터는 이제 XYG고요. XYG고 패러티는 그냥 그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4비트를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에러 패러티 체커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또 따로 다 받아요.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4비트를 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 회로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C를. 그래서 지금 이 회로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 체커 회로가 요 회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C가 이제 0이면 그냥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 C가 1이 됐다. 그러면 에러죠. 데이터가 전송하는 중간에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니까 C가 1인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다시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티 제너레이터, 이분 패러티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 패러티 체커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드 패러티 제너레이터나 체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냥 여기 낫을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낫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낫을 붙이면 되고, 낫을 붙이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OR의 어떤 좀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뭐냐면 3.9절이 그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강의를 위해서 모델심을 설치하라는 강의를 올려줬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이제 지난주에 업로드 해준 그 모델심 강의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각자 컴퓨터에 모델심을 설치를 해놓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따로 또 뭐 그 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는 바로 이렇게 문법
강의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바로 진행을 하고 또 과제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과제도 해야 되고 또 배운 것들 집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싶은 그런 컴비네이셔널 로직들 설계도 해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니까 각자 설치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